우승했을 때는 정말 기분 최고였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시면서 뉘앙스 같은 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반가우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기분, 기모치, 기겐 다 같은 기분인데 어떻게 다른지 저랑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먼저 기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나나 상대방의 기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았을 때 기분가 와르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예문으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前よりも成績が落ちて昨日から気分落ち込んでいます. 저번보다 성적이 떨어져서 어제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면 기분이 당연히 안 좋죠. 이렇게 기분 같은 경우에는요, 기분가 이, 기분가 와르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기분이 올라가다, 다운되다 라는 뜻으로 기분가 아가르, 기분가 오치코무라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기모치는 뭘까요? 기모치는 또 많은 분들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할 텐데 기모치 같은 경우에도 나나 상대방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속이 안 좋음을 나타낼 때도 쓰는데 그럴 때는 기모치 와르이라고 해요. 기모치 와르이는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약간 뭔가 울렁울렁해서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럴 때 기모치 와르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기모치는 기분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문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참얼미가 심하면 어때요? 속이 막 울렁거리죠? 구르마 요이가 히도쿠테 기모치 와르이 데스. 참얼미가 너무 심해서 속이 안 좋아요 라는 문장인데 기모치 와르이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울렁울렁해서 속이 안 좋아요, 선생님. 뭔가 기분도 안 좋고 속이 안 좋아요. 이럴 때 기모치 와르이 데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기분이랑 그 미묘한 차이 조금 아시겠죠? 기모치, 기모치 와르이 이것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기모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감각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분이 좋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기모치 와르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안 좋을 때도 쓸 수 있고요. 뭔가 징그러운 걸 보고 불쾌한 감정이 들 때 기모치 와르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겐인데요. 키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표정이나 태도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자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弟は朝起きるときいつも機嫌が悪いです. 남동생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기겐은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랑 같이 사용해서 기겐가 이, 기겐가 와르이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분, 기모치, 기겐을 잘 이해하셨는지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優勝した時は本当に最高な땡땡でした. 우승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최고였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기분, 기모치, 기겐 뭐가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네, 기분 데시다입니다. 여러분, 기모치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사용할 수는 있는데 기모치는 조금 더 섬세한 감정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모치도 좋지만 기분을 쓰면 더 좋겠죠? 키겐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을 바라볼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 문장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삐뽀삐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기요, 손님, 계산 안 하셨는데요? 어느 게 적합한 표현일까요? 여러분, 계산, 가이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봐볼게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 쓰냐면 수량을 세거나 또는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この商品の消費税を計算してください. 이 상품의 소비세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계산을 해달라, 수를 정말 셈해달라 라고 할 때는 계산시테 쿠다사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이케는 어떨 때 쓰냐 하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뉘앙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값을 지불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그럴 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뭔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했을 때 계산해 주세요.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이케랑 계산 잘 이해하셨는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失敗することも땡땡しておきましょう. 실패하는 것도 계산해 놓읍시다 라는 문장인데요. 계산, 가이케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계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것도 미리 계산해 놓자 라고 할 때는 제가 계산 쓴다고 말씀드렸죠. 가이케는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그 대가에 대해서 이제 계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이케는 적합하지 않아요. 미나상, 이네, 채널登録 오네가이시마스. 여러분, 이렇게 저랑 이번 시간에 뉘앙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했던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또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 뉘앙스에서도 어떤 뉘앙스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또 만나요.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퀴즈 잘 풀어보셨나요? 일본어 너무 어렵다고요? 뉘앙스 잘 모르겠다고요? 저랑 같이 살펴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어로 여러분,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요메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스마, 카나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선생님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옥상인데요. 여러분, 옥상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내를 나타낼 때도 쓰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아내를 말할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아내를 나타낼 때는 어떨 때 쓰는지 한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우치노 옥상와 세가 다카이 데스. 우리 아내는 키가 커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옥상은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는데 조금 정중하게 말할 때 옥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내를 말할 때도 옥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츠마 한번 볼게요. 츠마는요, 여러분, 내 아내를 말할 때만 사용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상대방의 아내를 말할 때는 안 쓰나요? 네, 상대방의 아내를 말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옥상이랑의 차이겠죠. 그래서 츠마토 지사나 미세오 히라쿠ことにしました. 아내와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내 아내를 말할 때만 츠마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거는 옥상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다음으로 카나이입니다. 이 표현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카나이도 기본적으로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 아내를 말할 때만 써요. 그럼 예문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예문을 봐야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만 말하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문을 한번 같이 봐요. 카나이には10歳年下の弟がいます.
아내에게는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라는 건데, 카나이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치마보다 조금 더 가벼워서 친한 사이에 좀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치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뉘앙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요매입니다. 요매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내를 말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며느리란 뜻도 있어요. 내 아내도 있고 며느리란 뜻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예문 한번 볼게요. 今日はうちに嫁と孫が遊びに来るの. 오늘은 우리 집에 며느리랑 손주가 놀러와 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아까 요매는 내 아내도 말하지만 며느리란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며느리란 뜻으로 쓰였네요. 그런데 여러분 요매도 내 아내를 지칭할 때는 역시나 가벼운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좀 친한 사이끼리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를 잘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유창한 일본어를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를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뉘앙스 차이 내가 잘 익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해요. 우치노 땡땡와 요리가 우마인 데스요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은 어떤 뉘앙스가 맞는 것 같으세요? 옥상, 스마, 가나이, 요매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네, 옥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내 아내를 말할 때도 물론 쓰지만 그것보다는 스마, 가나이, 요매가 조금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삐뽀삐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라벤더 향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네, 퀴즈 잘 풀어보셨나요? 냄새를 말할 때 뭐 니오이, 가오리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뉘앙스를 봐볼게요. 먼저 이 니오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냄새, 그 중에서도 여러분 좀 좋은 향기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묵탕에 좋은 냄새가 났어요 라는 문장으로 겐칸を開けたらおでんのいい匂いがしました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렇게 집에 갔는데 음식 냄새가 막 나요. 근데 거기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럼 어때요? 와 좋은 냄새다, 배고프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좋은 냄새라고 할 때는 이 한자를 써서 니오이를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니오이는 뭐냐? 이 니오이는 여러분 뭘까요? 이것도 똑같이 냄새인데 어떤 냄새냐 하면은 바로 좋지 않은 냄새, 으악 불쾌한 냄새, 기분 나빠지는 냄새 이럴 때는 이 니오이를 써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명사로 냄새라고 할 땐 니오이라고 읽는데요. 형용사로 할 때는 구사이라고도 읽어요. 구사이라고 하면 지독해,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마고미와 니오이가するのですぐに捨ててください.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나니까 바로 버려주세요 라는 뜻인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어때요? 냄새나고 버리기 싫고 싫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좋지 않은 냄새, 불쾌한 냄새는 이 니오이를 쓰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 봤던 니오이랑 구분되시죠? 그러면 카오리는 뭐냐? 선생님 카오리는 도대체 뭔가요? 카오리는 향기란 뜻인데요. 향기란 뜻인데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향수향 있죠? 향수향기라든지 꽃집에 들어갔는데 꽃향기 이럴 때 많이 써요. 근데 뭐랄까 카오리는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에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즉 뭔가 대화할 때도 물론 쓰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문어체 그러니까 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하나야산に行くと花のいい香りがします. 여러분 꽃집에 가면 꽃에 좋은 향기가 나요 라는 문장이죠. 꽃집 가면 우와 꽃향기 너무 좋다 이런 향기 있죠. 그럴 때는 가오리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얘기할 때는 카오리도 쓰지만 맨 처음에 나왔던 니오이도 많이 쓰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뉘앙스를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라벤더 향을 좋아해요. 와타시와 라벤더の 마루마루가好きです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니오이, 가오리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네, 니오이, 가오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향 또는 향기일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저 니오이는 제가 불쾌한 냄새, 너무 싫은 냄새일 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니오이는 쓸 수 있고 두 번째 니오이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오리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皆さん、いいね! 채널登録 오네가이시마스. 여러분, 이렇게 뉘앙스 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또는 뭔가 영상을 보다가 이 뉘앙스 너무 헷갈려요 하셨던 거는요, 여러분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음을 열고 뭐든지 이야기해주세요. 어느 표현이 맞을까요? 여러분, 뉘앙스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일본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케루, 히라쿠 두 개 다 열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떨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되는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랑 하나씩 한번 같이 봐봐요. 먼저 여러분, 아케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 쓰냐면 문이나 덮개, 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열 때, 그럴 때 아케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가게 등의 영업시간이 이제 시작될 때 아케루라고 해요. 그럼 예문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도어를 開けて換気をします.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요 라는 문장인데 문을 이렇게 열다 라고 할 때는 도어를 開ける라고 해요. 문을 열다. 이런 것도 여러분 같이 이런 문장이 나올 때 같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럼 히라쿠는 뭐냐? 여러분, 히라쿠는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약간 이렇게 펼치다, 이런 펼치는 느낌. 이걸 기억해 주세요. 펼치다 라고 할 때 많이 쓰이고요. 가게 등의 영업이 시작되거나 또는 새로운 가게를 이제 개업하거나 할 때, 그럴 때 미세오 히라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회의나 행사 등을 열 때도 히라쿠를 쓰고, 그리고 이거 4번은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마음을 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고고로 히라쿠 이 표현을 많이 써서 그건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문 한번 봐볼게요. 교과서의 10페이지를 開いてください. 교과서 10페이지를 펴주세요 라는데 여러분, 책은 어때요? 이렇게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開いてください라는 표현을 썼어요. 책을 펼치다는本を開く, 교과서を開く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케루랑 히라쿠의 뉘앙스 차이를 잘 이해하셨는지, 그죠? 설명만 들으면 내가 이해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마음을 열고 뭐든지 이야기해주세요. 고고로 땡땡 난데모 하나시테 쿠다사이네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아케루, 히라쿠 어느 게 맞을까요? 정답은 히라쿠입니다. 고고로 히라이테가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다라고 할 때는 고고로 히라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케루를 쓰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다는 아케루, 고고로 아케루じゃなくて고고로 히라쿠를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삐뽀삐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엄마가 주신 지갑을 지금도 소중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중히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소중하다라고 할 때 다이지다, 다이세츠다, 주요다. 선생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떤 뉘앙스가 달라요? 도와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다이세츠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뭔가 어떤 물건에 내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이건 없으면 안 될 만큼 소중한 거야, 이런 뉘앙스일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문으로 봐보면 도모다치와 나쿠테와 나라나이 다이세츠나 존자이 데스. 친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예요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타이세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금 주관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느낀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런 뉘앙스를 좀 잘 익혀두세요. 그럼 나이지다는 뭐냐? 나이지다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타이세츠다랑 비슷해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 또는 뭔가 내가 좀 신경 써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까 타이세츠다는 조금 더 주관적일 때 사용하는 반면 나이지다는 좀 더 객관적일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고래와 아시타노 카이기데 쓰카우 다이지나 쇼루이 데스 라는 문장이에요. 이건 내일 회의에서 사용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회의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어때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이건 좀 객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이지나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표현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오다이지니라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누구 병문안 갔을 때 몸조리 잘하세요 라는 뉘앙스로 오다이지니라는 표현도 쓰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뉘앙스를 익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여러분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 주요다입니다. 주요다는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쓴다고 해요.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これは会社の経営に関わる重要な問題です. 이것은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회사 경영에 관한 문제는 어때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겠죠.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주요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의미로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포인트니까 그 뉘앙스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엄마가 주신 지갑을 지금도 소중히 쓰고 있어요. 하하가 그랬다 사이프오 이마데모 땡땡 스카테이마스 라는 문장이에요. 다이세츠다, 다이지다, 주요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여러분 다이세츠다, 다이지다 같은 경우에 다이세츠다를 쓰면요 다이세츠니 스카테이마스라고 하면 엄마가 주신 지갑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될 거고요. 다이지니라고 하면 그걸 소중히 여겨서 내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돼요. 주요다는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주요다라는 말 자체가 주요니 나니나니마스 이 형태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미나상 이네 채널登録 오네가이시마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시간 저랑 뉘앙스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뉘앙스만은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고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정도라면 일본어로 말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로 말하다는 이유, 하나스, 샤베르, 가타루 너무 많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하나씩 한번 같이 봐봐요. 먼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뭔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거나 잠꼬대를 하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때 써요. 근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긴 내용을 말할 때든 짧은 내용을 말할 때든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自分の考えはきちんと言うのがいいと思います. 자신의 생각은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말하다 라고 할 때 이유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스는 뭐냐? 하나스는 이유랑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하나스는 어느 정도 긴 이야기를 할 때 써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시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보면요. 今日は会社の運営についてみんなで話し合いましょう. 오늘은 회사의 운영에 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라는 문장인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 라고 할 때는 제가 하나시아우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가타루는요 여러분 딱 어때요? 가타루 듣자마자 좀 딱딱한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가타루는 뭔가 나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경과를 설명할 때도 많이 쓰고요. 또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내용을 마음을 담아 전달할 때 그럴 때도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카타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 회화에서는 카타루보다는 하나스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大学の先輩が面接の経験を語ってくれました. 대학 선배가 면접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라는 문장인데 어떤 경험을 얘기하다 라고 할 때 카타루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샤베루는 뭐냐면요 여러분 샤베루는 수다를 떨 때 사용합니다. 저도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샤베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나스보다는 좀 더 가벼운 뉘앙스로 사용을 해요.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 오샤베리스르라고 하면 수다를 떨다 라는 뜻이에요. 同窓会で久しぶりに会った友達とずっと喋り続けました.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때요?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계속 수다 떨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샤베리 트즈게마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샤베르는 뭐라고요? 수다 떨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하다의 4가지 뉘앙스를 잘 익히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挨拶くらいなら日本語で땡땡땡땡 이유, 話す, 語る, しゃべる 중에 정답은 어느 걸까요? 네, 바로 이에마스. 이유의 가능형으로 이에마스가 쓰였네요. 왜 하나스, 가타루, 샤베르는 안 되냐면요. 여러분 아까 하나스, 가타루, 샤베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긴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유는 짧든 길든 그냥 간단하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유가 가장 적합하겠죠? 삐뽀삐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침부터 현기증이 나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정답 맞추셨나요? 하다도 스르, 야르 2가지 다 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뉘앙스가 다른지 한번 같이 봐봐요. 스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하다라고 할 때 써요. 의식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오샤베리 스르라고 하면은 수다 떨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授業中に何度もあくびをしてしまいました. 수업 중에 몇 번이나 하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뭐 수업 중에 하품하시는 분 많으신가요? 하품을 하다는 일본어로 아쿠비오스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하품을 하다라고 할 때도 스르를 쓸 수 있습니다. 야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가게가 문을 연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제가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루에 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좀 더 강한 게 야루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야루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뉘앙스를 잘 기억해 주세요. あの店は今日やっていますか? 저 가게는 오늘 열었어요 라고 할 때 야루를 쓸 수 있어요. 아이테이마스카랑 똑같은 느낌이겠죠? 열었어요 라고 할 때 아이테이마스카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야루도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테이마스카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루랑 수루의 뉘앙스 잘 익히셨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사카라 메마이가 땡땡 뭘까요? 수루, 야루.
정답은 바로 여러분 스루를 써서 시마스가 됐는데요. 제가 아까 야루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의도가 있을 때 써요. 근데 여러분 현기증이 뭐 의도가 있어서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생기는 증상에는 스루를 써주시면 됩니다. 미나상, 이네, 채널登録 오네가이시마스. 여러분 이렇게 뉘앙스를 잘 익히시면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말하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더 일본어 공부 즐겁게 하실 수 있게 뉘앙스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줄넘기를 잘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뉘앙스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잘한다라고 할 때 조수다도 있고 도쿠이다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도쿠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 쓰냐면 스스로 잘한다고 판단할 때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이 겸손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私は人の名前をすぐに覚えることが得意です. 저는 사람 이름을 바로 외우는 것을 잘합니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 이름 잘 외우시나요?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를 말할 때는요, 여러분 도쿠이데스를 씁니다. 도쿠이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보다는 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조수다는 어떤가 하면요, 결과물을 보고 상대의 기량이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보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조수다를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私の姉は運転がとても上手です. 우리 언니는 운전을 매우 잘해요 라는 뜻인데요. 언니는 내가 아니죠.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능력을 높이 평가하거나 칭찬할 때는 조수데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타인에 대해서는 뭘 사용한다고요? 조수데스를 써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私は縄跳びが땡땡です. 저는 줄넘기를 잘해요. 여러분 저는 이에요. 저는 도쿠이다, 조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도쿠이데스예요. 여러분 제가 도쿠이다는 누구한테 쓴다? 나, 조즈다는 상대에게 쓴다고 했죠?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삐뽀삐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파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여러분 뉘앙스 중에 또 헷갈리는 게 바로 니가떼다랑 헤타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떨 때 뭐를 사용하면 되는지 저랑 한번 봐볼게요. 먼저 니가떼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잘 못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 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대상에 거부감을 느낄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랑 잘 맞지 않아서 싫은 것이란 뉘앙스가 있는데, 가장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니가떼다는 좀 꺼려진다, 불편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한번 보면요. 私は子供の頃から納豆が苦手です. 저는 어릴 때부터 나또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또가 좀 꺼려져요. 이런 뉘앙스일 때는요, 니가테데스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헤타다는 뭐냐면요, 헤타다는 여러분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기량이 낮은 것, 그 능력이 낮은 거를 의미할 때 써요. 私は絵を描くのが下手です.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잘 못해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잘 못해요 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니가테다랑 헤타다, 여러분들이 뉘앙스 잘 익히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私はネギの食感が땡땡です. 저는 파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니가테다, 헤타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니가테데스입니다. 왜일까요? 니가테단 좀 꺼려진다 라는 뜻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해다다는 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잘 못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니가테 데스가 더 잘 맞겠네요. 미나상, 이이네, 채널登録 오네가이시마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랑 살펴봤던 뉘앙스 틀리지 마시고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분발해 주세요. 이 어플은 공짜로 쓸 수 있어서 좋아.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료라고 할 때 타다도 쓰는 것 같고 무료도 쓰는 것 같고 어느 게 더 맞는 표현인지 헷갈리시잖아요. 저랑 한번 뉘앙스 살펴볼게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요,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 않을 때 또는 보상이나 보수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예문으로 한번 봐볼게요. 友達の頼みだからと思ってタダで働きました. 친구의 부탁이라고 생각해서 공짜로 일했어요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타다 같은 경우에는요, 히라가나보다는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일했어요 라고 할 때 타다 쓸 수 있겠죠. 그냥 공짜로 일하다 라고 할 때 타다데 하다라쿠 또는 다다바타라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럼 무료는 뭐냐? 사실 그냥 무료라고 할 때 그냥 발음 그대로 무료를 더 많이 쓰실 것 같긴 한데, 무료는 여러분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この銀行は手数料無料で振り込み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이 은행은 수수료 무료로 이체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무료는 한자인 만큼 한자 용어에 붙어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격식을 차린 느낌이 들어요, 무료는. 그래서 이렇게 한자 용어에 붙여서 넨카이히 무료 또는 배송료 무료란 뜻으로 소료 무료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뉘앙스를 잘 알아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문제를 한번 봐봐요. このアプリは땡땡で使えるからいいよ. 이 어플은 공짜로 쓸 수 있어서 좋아 라는 문장인데, 타다, 무료, 어떤 게 맞을까요? 네, 그쵸. 어떤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서 라는 뜻이니까 무료보다는 타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삐뽀삐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서 어깨와 목이 아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노도도 목이라고 하고 구비도 목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떨 때 뭐를 사용하면 되는지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봐봐요. 먼저 노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목구멍, 이 안쪽, 이누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가제오 히이테 노도가 이타이 데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여기 목이 아프잖아요. 이 목 바깥쪽이 아프다기보다 이 목 안쪽이 아프죠? 그럴 때는 노도가 이타이 데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편도라든지 식도 등의 목 내부를 노도라고 합니다. 그럼 구비는 뭐냐? 구비는 여러분 여기 목덜미, 고개 이거를 구비라고 해요. 구비 같은 경우에 예문을 봐보면 最近 パソコンでの仕事が多くて 구비가凝ってしまいました. 요즘 컴퓨터 작업이 많아서 목이 뻐근해졌어요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컴퓨터 많이 하면 목 엄청 뻐근하죠? 이 목 안쪽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목덜미가 아픈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구비라고 해주시면 돼요. 구비는 이 이외에도 구비니나르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해고되다 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봐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확인 문제 봐봐요. 長い間同じ姿勢で座っていたので肩と땡땡が痛いです.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서 어깨랑 목이 아파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노도,
굽이 어느 게 맞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굽이가 되겠죠? 여러분, 오래 앉아 있었다고 이 목구멍이 아프진 않잖아요. 노도는 이 목구멍 안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굽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미나상, 이네, 채널登録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여러분 뉘앙스 봤는데 뉘앙스는 어떻게 보면은 잘 익혀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은 또 어색한 문장이 되니까 뉘앙스 여러분 잘 익혀주시고 모르는 뉘앙스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뉘앙스 때 또 만나요. 우연히 들었는데 이토 선생님 다음 달에 결혼하시나 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뉘앙스 너무 헷갈리고 어렵죠? 여러분, 그럴 때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할 때 일본어로 요다, 미타이다, 라시, 소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떨 때 뭐를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고 머리가 아파요. 이러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저랑 하나씩 뉘앙스 같이 봐봐요. 그래서 뉘앙스 잘 익혀서 틀리지 않도록 아시겠죠? 먼저 요다, 미타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 또는 경험한 걸 바탕으로 추측하거나 판단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미타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요다의 회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어체는 좀 더 요다를 많이 쓸 거고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미타이다를 조금 더 많이 쓰겠죠. 先ほど山の方で火災が発生したようです. 조금 전에 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뭐 그런 정보를 통해서 추측할 때는 요데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소다는 어떨 때 쓰냐 하면은 소다는 여러분 눈을 기억해 주세요. 눈으로 보고 하는 추측. 이렇게 하면 쉬우시죠? 시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추측할 때는 소다를 써요. 아까 요다는 제가 뭔가 듣거나 경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다는 뭐라고요? 눈을 기억하세요. このレモンすごく酸っぱそうですね. 이 레몬 정말 셔 보여요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어떤 레몬을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우와 보기만 해도 정말 셔 보여요. 그럴 때 소다를 써주시면 돼요. 눈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쉽죠? 라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떨 때 쓰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쉬울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책이라든지 미디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추측을 할 때는 라시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문 한번 볼게요. 블로그で見たけど日本食屋さん今イベントしているらしいよ. 블로그에서 봤는데 그 일본 식당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봤어요? 블로그에서 봐서 내가 이렇게 추측을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라시를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다, 미타이다, 소다, 라시의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하셨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틀리지 마세요. 화이팅! 偶然に聞いたけど伊藤先生来月結婚する? 땡땡땡 다요. 우연히 들었는데 이토 선생님 다음 달에 결혼하시나 봐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요다, 미타이다, 소다, 라시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추측할 때는 제가 뭘 쓴다고 했죠? 그쵸? 요다나 미타이다를 쓰는데 요다의 회화 표현이 미타이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회화를 할 때는 미타이다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소다는 무슨 추측? 눈으로 하는 추측. 라시는 뭔가 미디어라든지 그쵸?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하는 추측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삐뽀삐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원룸은 옆집의 소리도 들려요.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여러분. 옆이라는 표현, 토나리도 옆이고, 요코도 옆이고, 소바도 옆이고, 도대체 어떨 때 무슨 표현을 써야 되는지 머리가 너무 아프고 헷갈려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토나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떨 때 쓰냐면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각각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써요. 같은 성질이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빌딩 옆에 빌딩, 사람 옆에 사람, 이렇게 같은 종류의 것이 옆에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웃이나 옆집을 말할 때 도나리라고 많이 써요. 예문으로 한번 보면요. 스ーパーの隣にコンビニができました. 슈퍼마켓 옆에 편의점이 생겼어요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어때요? 슈퍼도 건물, 그쵸? 편의점도 건물. 이렇게 비슷한 성질, 비슷한 종류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도나리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요코. 요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A랑 B가 서로 같은 방향에 위치한 거, 그때 옆이라고 할 때 쓰는데 토나리랑의 차이가 뭐냐? 바로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어도 쓸 수 있다는 게 요코의 포인트예요. 토나리는 같은 종류에만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요코는 그렇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このカバンは木の横に落ちていました. 이 가방은 나무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나무랑 가방은 전혀 다른 종류잖아요.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성질이 아닌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멀거나 가까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소바인데요. 여러분 소바 같은 경우에는요 옆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곁이란 뜻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좌우 방향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때 쓴다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곁 또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뭔가 가깝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소바예요. 그래서 어떤 예문을 익혀두면 좋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私のそばにいてください. 제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소바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소바를 잘 익혀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아까 제가 소바는 물리적인 거리에도 쓰지만 심리적 거리에도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뉘앙스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요코, 도나리, 소바의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하셨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このワンルームは 마루마루の部屋の音も聞こえます. 이 원룸은 옆집의 소리도 들려요 라는 문장인데 도나리, 요코, 소바 어느 게 맞을까요? 정답은? 네, 여러분 토나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토나리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옆집 이웃을 표현할 때는 토나리를 써요. 요코랑 소바는 이럴 땐 적합하지 않겠죠? 皆さん, いいね! チャンネル登録お願いします. 이렇게 여러분 뉘앙스를 익히는 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선생님 어려워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뉘앙스를 잘 익히시면 점점 자신감도 뿜뿜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 공부 화이팅이에요.